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팀 닥터 안모 씨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군위 의성 간 대립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연꽃 단지인 대구 안심습지에 연꽃이 만개했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연꽃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다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 중 처음으로 대구대학교가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반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른바 팀 닥터 안모 씨가 13일 저녁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안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스스로를 선생님이라 칭하며 이른바 팀닥터로 군림해온 안모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다소 왜소한 체격의 안 씨는 운동복 차림에 하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감을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사과와 더불어 혐의를 인정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는 다 인정하여. 안 씨는 숨진 최 선수를 비롯해 다른 선수들에게도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빨 깨물어. 일로 와. 뒤로 돌아. 이빨 깨물어. 면허 없이 의사 행세를 하며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수차례. 고 최 선수 측이 안 씨에게 뜯긴 돈만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많게는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심리 치료 받으면은 50만 원 추가, 또 도 6번인가 심리 치료 한다 하면서 별도로 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애들 그냥 돈을 다 갈취하는 거죠, 갈취. 그리고 의사 면허도 없고. 경찰은 일단 안 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두고 있지만 성추행과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의성과 군위가 합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국방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합의는커녕 갈등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18일. 기간 내에 의성과 군위가 합의를 거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독 후보지에 이어 공동 후보지마저 탈락하게 됩니다. 이제 공은 의성과 군위로 넘어온 상황. 하지만 묵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며 우보 단독 후보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얼마 전에는 각 지역별 공항 유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들은 그 법에 호소를 할 겁니다. 하고 그러면은 공동 유치 지역은 저들 생각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이 현 시점의 생각입니다. 투표에는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바람이고요. 무사를 못 시키고 강하게 좀 투쟁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중재 차원에서 13일 군위군의 단독 후보지 유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군위군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를 다시 받아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남권에서는 통합신공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덕도를 다시 건설한다면 통합신공항에 주는 영향이 기대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예산상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항공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난기류에 휘말린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여전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데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동구 안심 지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근 재배지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개화식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연꽃 축제도 펼쳐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의 연꽃잎이 여름비를 머금었습니다.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드넓은 안심 연꽃 단지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게 많이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 동구 안심습지는 국내 최대 연근 생산지입니다. 한 해 연근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연근을 재배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작년엔 협동조합을 꾸렸습니다. 지난해까진 3년 연속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연꽃마을 축제도 이끌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던 안심창조밸리 사업에 힘입어 대구 지역 유일의 민간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던 차였습니다. 올해 이제 안심창조밸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구청에서 이제 조성을 해놓은 게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마을 협의체, 협동조합에서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축제 취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신 축제를 위해 마련한 예산으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크게는 못하더라도 트레킹을 한 5, 6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홍보도 되고 또 여기 연꽃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와서 꽃 구경하고 즐기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올해 안심역 공영주차장 완공도 앞두고 있어 연꽃 단지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주말부터 비가 오면서 실내에 머무른 시간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되는데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창문 가득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1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곳곳을 살펴보니 종이박스를 올려놓는 등 위험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어컨에서 난 불은 총 692건, 이 중 70% 이상이 실외기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입니다.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풍기나 그 에어컨의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밖에 있는 실외기에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에 전기 합선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선이 짧다면 긴 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둬 설치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점검, 의뢰, 이상 유무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작동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개도 그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먼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대구대학교가 대구 경북권 대학 중에는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죠.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대구대학교 도용태 기획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하셨죠? 네, 1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의 10% 정도의 장학 혜택을 주기 위해서 2학기 등록금 고지할 때 해당 금액을 선감면 처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기준은 그렇게 세웠고요. 부서에서 세부적인 장학금 지급 기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이제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기는 할 거고요. 1학기 또 장학금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대구대학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사립대학들 중에서는 등록금이 조금 싼 편이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34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의 한 10%가 될 텐데, 그 계열별로 조금씩 다른데, 한 29에서 43만 원, 1학기 때 우리 10만 원 일단 줬는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난 4월에 한 차례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또 지급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 학생들이 국토 종주하면서 교육부를 찾아가고 한 것들이 영향을 준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학생들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대학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지만 우리 대구대학교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에 대한 봉사가 제일 큰 가치로 생각해서 교훈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학에서도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결정을 신속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다른 대학들과의 협의라던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딴 학교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저희 이제 대구대학은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대학은 아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대학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1학기 때 학생들이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국 대학들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이 안 나오면은 학교에서는 아마 재정적으로 아마 이익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더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확충하고 기존에 있던 조직이나 또 건물의 유지 관리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없더라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대구대학만 하더라도 적자폭이 한 60억 이상, 많게는 100억까지도 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학교는 너무 이제 힘들어서 주기가 곤란한 학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딴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대구대학교는 등록금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재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금도 어느 정도 인출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본부나 부서 기관에서는 예산을 더 긴축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긴축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예산을 긴축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네,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교수님들도 직접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장학금에 동참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굉장히 사실 수업 준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또 월급까지 깎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무리 같습니다. 다 힘듭니다. 교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네, 교수도 학생도 힘들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예, 아마 학생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거의 처음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대학 입시 학원 강의하고 대학 강의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뭐 어떤 학생에 대해서나 또 어떤 과목은 분명히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질이 저하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다양한 매체를 또 사용하고 해서 오히려 더 이해력이 높아진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학생들 이제 수업이 마쳐서 강의 평가를 받아봤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또 만족하더라고요. 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학기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2학기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마다 수강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는 이제 교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 강의가 기본이 될 수 있고요. 또 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과목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또 기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대구대학 같은 경우는 강의의 숫자가 많은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강의들이 우리가 충분히 오프라인 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석으로는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즐기면서 또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1학기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1학기 때보다는 훨씬 더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거고 또 오프라인도 병행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겪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1학기 때 아마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10만 원씩 해서 특별장학금 지급을 했고 또 이번에도 계절학기 등록금은 50% 감면을 시켰고 계절학기는 또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교실에 나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또 수강 강의 학점을 3학점 더 추가해서 또 우리 강사료가 더 늘어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학생들은 등록금에 비하면 받는 금액이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학도 등록금을 거의 10년 동안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대학도 사실은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대 도용태 기획처장이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음식점과 마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대구 지역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4일간 사용된 금액은 총 3,5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25.9%, 대중음식점에서 23.4%를 사용해 전체 49.3%가 먹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병원과 약국 12.3%, 주유 6.3%, 의류, 잡화 5.3% 순으로 사용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에 붙은 폐쇄명령서를 찢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3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29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시설 출입문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붙어있던 폐쇄명령서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